자, CRM 중심의 영업 전략입니다. 그죠? CRM의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우리가 마케팅이 있었고요. 마케팅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캠페인, 그 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 이벤트 기반 마케팅에서 세 가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CRM 중심의 영업 전략에 대해서 이번 챕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업을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제품과 또는 고객한테 물건을 팔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이었고, 지금 이 파트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고객들한테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CRM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주로 SFA입니다. Salesforce Automation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 영업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툴을 제공해 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영업과 CRM 중심의 영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기존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제품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도 했다가 고객 중심으로 넘어갔다고 한 것처럼, 영업의 목표도 일종의 제품 판매가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해소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측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영업의 범위도 보면은 단기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인 상호 관계, 고객 관계 유지니까 우리 CRM의 목표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만 제품을 사고 팔고 끝나는 그런 영업 활동이 아니고 한 명의 고객한테 여러 번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게 영업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 기회도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영업 프로세스도 비체계적이 아니고 시스템상에서의 체계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한 명의 영업사원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데 이동하게 되면은 큰일 나죠. 보통 보험이 그렇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한 명 보통 보면은 월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몇 억씩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버리게 되면은 큰일 나죠. 그 고객이 전부 다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손해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영업사원이 있으면은 그 영업사원한테 파워가 있어요. 함부로 못해, 회사에서도.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줘. 나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준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근데 CRM 중심의 영업은 어떻게 되냐면 고객 중심 기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냐면 모든 정보들이 시스템에 다 저장이 돼서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건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방향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이 반발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겠어요? 그죠?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내가 파워가 생기는데. 그죠? 함부로 회사에서 이거를 정보를 집어넣으라 그래도 안 집어넣죠. 자기만 그냥 자기가 따로 공책에다가 적거나 해서 자기만 노하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죠. 실제로 중요한 핵심 정보들은 자기가 꼭 쥐고 있죠.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영업 조직인데요. 영업 조직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쭉 나와 있죠. 시장의 성장 단계가 초기 성장 단계, 즉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라는 이러한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업 조직들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입 단계에서는 영업 기능의 포지션 쪽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영업 관리 프로세스도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즉 발굴하고 접촉 대상을 선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구매 가능성 분석하고 해서 영업 전략 수립해서 쭉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계 형성하는 그런 거래처 관계 양성 단계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이 제품을 사주세요라고 영업 활동을 해야 되죠. 보통 영업 활동을 한번 가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거래처에 가서 우리 제품과 이거를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제 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프리젠테이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영진 요약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나오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진입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영업 조직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상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 중에 하나만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잠재 고객 확인 단계에서는 영업사원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쭉 트리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구매 및 상승 유도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매팀만 접촉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회사들 내부에 있는 다른 팀들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영업 기회를 늘려줘야 된다. 지원, 서포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토폴로지. 이런 그림, 구조, 형태를 토폴로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솔루션 창출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식의 구조보다는 이 안에서 다양하게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과거의 고객들로부터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연결성까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 영업 조직을 이제 만들 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상적인 형태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가치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이제 CRM 활동을 하면서 가치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보면은 전체 나열식과 이제 우월성 중심에서 고객 지향적 가치 제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CRM에서는 이제 고객 지향적 가치 제안을 해줘야 되니까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고객한테 좋습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해줘야 되죠. 프레젠테이션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를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객 제한적 가치 제한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제한 절차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쭉 나와서 이렇게 문서화해서 하고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 이제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2C 관점에서의 그 영업 활동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B2C 관점의 회사고 일반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전부 다 B2B 형태의 영업 활동이 주를 이루죠. 이제 대부분은. 그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제품, 부품을 큰 회사에 납품하러 들어가서 구매처에다가 이걸 잘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라는 건 이제 B2B 관점과 B2C 관점이 있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업, CRM에서 영업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영업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세일스포스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툴을 이제 형성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영업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에 우리 마케팅에서 봤던 이벤트 기반 시스템 또는 캠페인 기반 시스템, 로열티 기반 시스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영업 자동화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영업 자동화라는 거는 실제로 영업사원이 일일이 자기가 그 영업 기회를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영업사원이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를 다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영업사원이 그런 정보를 갖고 가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객을. 이제 잠재 고객을 만나겠죠. 잠재 고객을 만나서 이 사람의 정보를 듣습니다. 듣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구나. 와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보험을 뭘 들어줘야 되는지를 쭉 설계를 합니다. 보험 설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다시 갖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틀리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또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또 작업을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갖고 가고. 그러면 반복을 몇 번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죠. 노트북이나 요즘은 스마트폰 있죠.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 있으면 데이터 값만 탁탁탁 입력해서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맞습니까? 틀려요. 그러면 그럼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과 툴들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을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피부 이런 것들을 요즘은 측정을 해줘요. 기계 장치가 있어요. 기계 장치가 있어서 이제 자기 피부에 이런 거를 재가지고 바로 스마트폰에다가 기계 장치가 있어요. 꽂아서 그거를 재면은 이 사람이 건성 피부인지 지성 피부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피부 상태까지. 옛날에 안 그러면은 피부 상태를 측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된 도구들을 다 이용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는 자기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을 재게 되면 실제로 그 회사에 있는 이제 CRM 시스템이나 이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다 정보들이 입력이 돼서 그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리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 분석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자동화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라클 솔루션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고객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뜨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B2C에서는 이제 스케줄 관리죠. 영업 스케줄 관리. 오늘은 누구를 만날 거고 누구를 만날 건데 이 고객은 기존에 어떤 물건을 쭉 사갖고 왔고 뭘 좋아하고 뭐 이런 분석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업하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나 캠페인이 있으면 뜨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이벤트나 캠페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고객에 누구한테 이제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영업 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솔루션과 영업 자동화 시스템하고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양한 아키텍처가 쭉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부 모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현재는 봐도 잘 모르니까 그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통해서 결국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내부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모듈에는 이제 기획관리 파트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관리, 계정관리에서 쭉 이런 모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모듈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뉴.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듈들이 다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차 판매나 상승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을 딱 클릭하면 기존에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기존에 뭘 샀고 이 고객들은 이런 제품을 살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분석 CRM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A라는 제품을 산 고객은 B라는 제품을 이제 유도했을 때 살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그거를 마케팅,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네, 이런 것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개인화된 오퍼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일이 내 고객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제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성과 평가라고 하는데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대시보드라는 거는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겁니다. 계기판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쉽게 보자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영업사원에 대한 실적 부분에 보면은 쭉 해가지고 몇 월 달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몇 명 했는지 이제 쭉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림으로 대시보드라는 건 이제 계기판을 얘기합니다. 비행을 하려면은 그 계기판을 보고 내가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은 속도를 빨리 해야 될지 조정을 하게 되죠. 그 계기판에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보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속도계도 있고, RPM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의 양도 조정할, 기름의 양이 얼마 남았는지도 나와 있고,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이런 다양한 계기판에,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보면서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대시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 목표가 뭐고 내가 뭘 추구해야 될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목표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표치들을 내가 지금 기준이 얼마인데, 목표치가 얼마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덜 돼 있는 사람들은 더 해서 영업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 쉬고 다른 거를 좀 더 해서 이제 시간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역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자동화된 영업 자동화 시스템에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듈로 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서도 보면은 이해관계자, 고객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사원의 세일즈 폴스를 가지고 오토메이션, SFA를 가지고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반대편 고객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잘 해주니까 고객에 대한 편의성도 증대하게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SFA 도입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향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만큼의 향상 효과가 있더라. 기존의 성장성과 도입했을 때의 성장성을 보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영업사원들이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보면은 귀찮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노하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언제 내가 불안한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노하우를 옛날처럼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나한테 꼼짝 못 하는데, 반대로 내 노하우들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언제든지 내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 타성과 내 정보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입을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시스템이 좀 어려운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일단 거부감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해왔던 거를 새로 완전히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